안녕하세요. 친절한 TV 유인정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IT조선 최영석입니다. 안녕하세요. IT조선 차주경 기자입니다. 최근 아날로그 필름 명가들이 속속 시장에 복귀한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떤 브랜드들이 어떤 상품을 들고 나왔는지 오늘은 그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독자 여러분들께서도 코닥, 롤라이, 야시카나 폴라로이드 등 다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들 제조사는 1900년대 후반에서부터 필름으로 굉장히 전성기를 누리던 제조사들이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디지털 카메라가 슬슬 고개를 들던 2000년 무렵에 거의 파산을 하거나 사업을 접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아마 코닥의 파산 사태였었겠네요. 그때 굉장히 충격을 받은 분들이 많이 계셨던 걸로 아는데 또 아이러니한 게 디지털 카메라에 밀렸던 필름 제조사들이 이제 디지털 카메라는 스마트폰에 밀리고 있죠. 그 이후에 이제 필름 명가들이 다시 재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코닥이 아무래도 가장 쇼크가 컸던 만큼 제품군도 굉장히 빠르게 확충을 하고 있어요. 파산을 딛고 이어서 코닥은 현재 4K UHD 액션캠, 그 다음에 VR 카메라, 심지어는 디지털 카메라와 즉석 카메라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카메라도 발표를 했습니다. 롤라이는 제품을 선보이지는 않고 있고요. 대신 35mm 은연 필름 생산을 재개했습니다. 폴라로이드도 즉석 카메라의 대명사였지만 후지 필름에 한동안 밀려 있었는데요.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서 폴라로이드의 전설적인 즉석 카메라 첫 모델, 원스텝의 후속 모델인 원스텝 2를 출시했습니다. 이전 제품의 브랜드를 그대로 유지를 해서 브랜드 인지도를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활용성이나 사용 편의성, 화질은 요즘 디지털 시대에 맞게 개편을 했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굉장히 기다리고 있는 모델 중에 하나입니다. 일본 카메라 브랜드 야시카도 최근 티저 광고, 굉장히 의미심장한 티저 광고를 내세웠는데요. 곧 디지털 카메라 신제품을 출시하리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최근 이제 후지 필름이나 이제 노모그래피 같은 이제 유서 깊은 필름 제조사들도 지금 다시금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독특한 촬영 결과물로 이제 많은 마니아들을 보유하고 있는 노모그래피 같은 경우는 기존에 다른 이제 코닥이라던가 후지 필름 같은 데서 이제 계속 필름 생산 더 이상 안 하는 상황에서도 계속 35mm 필름이라던가 120mm, 110mm 같은 다양한 필름을 지금 생산하고 있었어요. 또 카메라 같은 경우도 그런 예전에 이제 정어리 통조림에서 이제 모티브를 따는 이제 사르디나 그런 제품하고 또 일반 35mm 필름은 절반씩 이제 절반씩 나눠서 쓸 수 있는 하프 사이즈 방식의 다이아나 미니 같은 제품들을 계속 꾸준히 지금 선보이면서 마니아들과 그런 뭔가 실험적인 걸 좋아하는 사진 마니아들을 중심으로 제품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었습니다. 후지 필름 같은 경우도 최근에 지금 인스탁트 시리즈의 새로운 제품을 내놨다고 하더라고요. 인스탁트 스퀘어 SQ10이라는 제품을 선보였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기존의 인스탁트 제품과 달리 좀 사각형 스퀘어 사이즈의 새로운 이제 필름을 사용해가지고 예전 중형 카메라 스타일의 사각형 촬영 결과물을 선보여서 SNS 중심으로 많은 이제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네, 반가운 이름들이 많이 보이네요. 그렇다면 필름 시대가 다시 붐이 일고 전성기를 맞는 건가요? 아니면 일시적인 현상인가요? 개인적으로 필름 카메라를 애호가 입장에서 필름이 다시 부흥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엄연히 시장 현황은 그리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2000년대 이후로 필름 시장 규모는 해마다 줄어서요. 지금은 전성기의 1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시장 자체가 줄어들면 소비자들도 많이 줄었다는 상황이고요. 필름 제조사나 필름 아날로그 카메라 제조사 입장에서는 예전만큼의 수익은 기대할 수가 없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이 필름 제조사들이 지금 니치마켓을 노리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디지털은 굉장히 편리하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차가운 면도 있습니다. 사진이라는 요소는 굉장히 감성적인 면이 많이 반영이 되는 분야예요. 그런 덕분에 다소 따뜻하고 온화하고 불편하지만은 나름대로의 가치가 있는 아날로그 필름과 아날로그 카메라가 다시 재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디지털 카메라만 사용하니까 사진은 이쁘게 잘 나와요. 선명하게 잘 나옵니다. 하지만 가끔씩은 왜 우리가 맨날 양식만 먹다가 한식만 먹어보고 싶듯이 항상 밥만 먹다가 가끔 빵을 먹고 싶듯이 디지털 카메라에 익숙해진 사용자들이 지금 아날로그 필름과 아날로그 카메라 특유의 분위기를 다시 선호하기 시작했어요. 그 소비자들을 잡는 게 우선이고요. 필름 생산을 재개하는 것도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 분석입니다. 왜냐하면 디지털 카메라는 보통 3, 4년 지나면 3, 4년도 길게 잡은 거죠. 1, 2년 정도 지나면 소비자분들이 거의 후속 모델이나 새 제품을 구입을 하십니다. 하지만 필름 카메라는 대개 기계식이나 배터리를 사용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몇십 년이 지나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제가 사용하고 있는 뭐 필름 카메라는 1940년도에 생산이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필름 아주 잘 지키죠. 사진이 잘 찍힙니다. 필름 생산을 지금 후지필름이 좀 원망스럽기는 해요. 후지필름이 뭐 리얼라나 뭐 프로비아 같은 명필름들을 다 단종을 시키는 상태인데 그렇기에 소비자들은 필름을 구하고 싶어도 일단 필름을 구할 수가 없는 거죠. 수요가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엄연히 수요가 이어지고 있죠. 이 부분을 노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다가 코닥이나 폴라로이드, 후지필름처럼 좀 영민하고 노하우와 기술력이 있는 곳들은 하이브리드 제품들을 선보였었죠. 아까 최용석 기자가 이야기한 후지필름 스퀘어 SQ10, 그다음에 그 코닥에서 최근 출시한 하이브리드 카메라, 이런 제품들은 말 그대로 디지털 카메라의 디지털 사진, 편리함, 사진을 찍고 바로 공유할 수 있고 모니터로 즐길 수 있다는 편리함에 나만의 사진, 한 장의 사진, 희소성을 가진 즉석 카메라를 더한 제품이에요. 디지털 카메라의 장점과 아날로그 필름 즉석 카메라의 장점을 다 한데 모은 제품이죠. 거기다가 뭐 외관도 이쁘고 가격도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런 면에서 필름 제조사들이 이제 대세가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바라기는 하지만 필름 제조사나 아날로그 카메라가 다시 재조명 받기는 하지만 대세가 되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수요는 유지가 되지 않을까. 그게 제 의견입니다.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꼭 카메라 얘기는 아니지만은 PC 쪽을 잠깐 예를 들자면은 한때 그 입력 장치 중에 이제 키보드, 최근에 그러니까 그 기계식 키보드가 다시 이제 많이 관심을 갖게 되면서 그 수요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시장도 엄청나게 커졌어요. 한때 이제 그 PC 시장이 발전하면서 이제 싼 값에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그냥 그 멤브레인 방식, 그냥 고무 접점을 이용한 뭐 전자계산기 버튼, 그냥 리모컨 버튼 그것처럼 그걸 이용한 그런 그 멤브레인 방식 키보드가 한참 많이 쓰이다가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이 그 손맛, 옛날에 그 기계식으로 작동하는 스프링과 그 철판 접점을 작동하는 기계식 스위치의 그 특유의 손맛을 이제 사람들이 알기 시작하면서 그런 기계식 키보드, 기계식 키보드 아날로그 방식이거든요. 그거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지면서 시장도 엄청나게 다시 커졌어요. 아날로그 기술들의 특징 같은 경우는 이제 디지털 기술과 다르게 그 보존만 잘 되면은 가치가 변하지 않는 게 아날로그 기술의 가장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카메라 부분도 이제 말씀하신 이제 그런 필름 카메라 같은 경우도 아날로그 기계만 멀쩡하면은 지금도 그 작동하는 거죠. 그거 갖고 계시는 게. 1940년대 출시됐음에도 지금도 잘 지킵니다. 보존만 잘하면 잘 작동하고 그 당시의 그런 품질과 기능 같은 걸 다 그대로 보존할 수 있는 게 아날로그 기술이거든요. 디지털 기술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서 후속으로 나오는 신기술을 묻혀버리고 기존 것들이 같이 잃어가는 데 반해서 아날로그는 계속 그런 가치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그런 수요가 나만 있다면은 뭐 메인스트림이 되진 않더라도 그런 시장에서 수요를 유지하면서 근근히 뭔가 좀 내킬 때 좀 한다거나,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한 번씩 그런 짧은 유행이지만 그게 돌아와가지고 어느 정도 시장을 유지하지 않을까,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학교 다닐 때 필름을 직접 그 약품에 손을 담가서 현상하고 인화를 해봤었는데요. 그 나름의 손맛이 있죠. 네, 최근에는 아예 키트도 나왔어요. 예전에는 암실에서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암실을 뭐 개인이 꾸미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 보니까 암팩이라고 그냥 필름 현상할 때 그냥 좀 어둡게 손만 집어넣어서 현상할 수 있게 하는 이런 암팩도 많이 보편화가 되어 있습니다. 롤 필름 잘라서 쓰던 기억도 나요, 저는. 예전에는 지금이야 뭐 35mm 은연 필름이 36mm 이런 식으로 나와 있었지만은 예전에 좀 돈이 없었으면은 굉장히 긴 몇 미터였죠? 50m, 60m 됐었죠? 은색통에 네. 롤 필름. 네. 그걸 이렇게 딱 잘라서 필름통에 넣어가지고 그렇게 사용하던 기억도 나네요. 네, 아마 저희 같은 소비자들을 겨냥해서 아날로그 명가들이 다시 또 지갑을 열 용의가 네. 있습니다, 저는. 저는 근데 지갑을 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워낙 디지털 기기에 좀 익숙해진 것도 있고 편하니까. 네. 사용자들의 감성을 채워줄 아날로그 제품들 기대가 됩니다. 우선은 부활 자체만으로도 높은 점수를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